중학교 과정에서 이 비문학이라는 거는 사실상 공부할 게 없는데 공부할 시스템도 없어.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게 비문학이에요. 마지막 수능 날에는 비문학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비문학을 뭘 하냐. 비파락문예원 그리고 국풀국어학원의 대표 원장 최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등국어랑 고등국어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중등국어와 고등국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중등국어는 이게 사실상 이제 내신이잖아요. 네. 학교에서 이제 내신 시험이고 네. 수능 모의고사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절대 평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암기 과목이에요. 아이가 열심히 성실하게 암기를 하면은 누구나 A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반에서 한 10에서 15등 정도까지 하면은 A 받을 수 있잖아요. 많으면 한 20등까지도. 그러니까 애들도 그 이상 뭐 딱히 공부할 게 없어요.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달달달 외우면은 A 나오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일단 수능이라는 게 생기고 내신에서도 이제 수능형 문제가 들어오는데 이 수능형 문제가 다 처음 보는 작품들이고 처음 보는 글들을 내가 해석해야 되는 게 고등에서 이제 내신과 수능인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내가 5등을 했어. 근데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은 반에서 1등 해야 되는 거니까.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내신도 처음 보는 지문, 수능은 전부 다 처음 보는 지문. 그리고 반에서 5등이나 했는데도 4등급.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고등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등은 준비할 게 없어요. 열심히 암기 과목 하듯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암기 과목 하듯이 한다는 게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 밑줄 긋고 그렇죠. 문유법, 그렇죠. 이 수로의 주어는 뭐고 배운 것만 그대로 암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수업하고 그냥 외워서 가도 90점은 나와요. 제일 큰 차이점이 처음 보는 지문들이 등장한다는 거. 처음 보는 문학작품, 처음 보는 설명문, 논설문. 근데 내신에도 낯선 지문이 나와요. 대치동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낯선 지문이 많이 나와요. 이른바 수능형 문제라고 하죠. 비문고나 숙명여고나 이런 학교들 전부 그런 지문을 내서 얘들의 수능 실력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내신에서.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들은 다 그런 문제를 출제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들은. 좋은 학교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고. 어차피 내신은 한 달 반 정도 공부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한 달 반, 내신 시작하기 한 달 반 전부터 내신 대비를 하잖아요. 그럼 1년에 4번 시험을 본다, 중학교 때. 그러면은 6개월 정도는 내신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개월 남잖아요. 그때 고등국어를 준비해 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쏟아지는 그 낯선 지문들, 그리고 고등학교는 상대적인 평가를 하니까 더 치밀하게 독해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등 6개월은 내신, 6개월은 고등국어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선생님 고등국어로 넘어가서요. 제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뭔가 진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부족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 국어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한 진단도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국어 학습의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이제 질문지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어휘부터 나와 있잖아요. 어휘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휘를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하실 때 또는 자녀분 교육하실 때 어휘 공부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국어 어휘는 따로 안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어휘력이 부족하지 않고서는 어휘 책을 써서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휘는 사실 간단합니다. 국어는 대부분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 때 모르는 어휘는 밑줄. 그리고 찾아보면 돼요. 그냥 찾아본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찾으면 돼요. 사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습관이네. 그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휘는. 그럼 어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은 문법이 있는 거죠. 문법은 수학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수학이라는 건 우리가 개념을 모르면 그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기본 예제를 통해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법도 똑같아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수학도 개념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앞에 뒤에 거 하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그럼 다시 앞에 걸 가서,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얘기 해요. 막 돌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3번 돌려서, 재밌는 얘기.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문법 전체를 3번 정도 돌려야 됩니다. 3번이요? 예, 3번 정도 돌리면 어느 정도 문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3번 돌리는 이 문법의 깊이가요. 고등에서까지 다 커버가 되는 깊이인 거예요? 문법을 3번 돌리면서 고등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제 쉽지는 않은데 기본 개념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중등 문법과 고등법이 차이가 없어요. 문제 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좀 더 나가야 됩니다.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법 기출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중학교 때?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고1이 이제 내신이잖아요. 우리 2028년도 입시,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밑으로는 입시가 엄청나게 바뀌어버립니다. 아직 뭐 발표가 안 됐어요. 내년 7월에 발표한다고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 고교학점제 예, 예. 거죠?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확정된 거는 고1만 상대평가다. 내신이 네네. 4%, 7%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대치동 아이들의 뭐 휘문고나 뭐 좀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는 학교 숙명여고나 얼마나 빠삭하게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나눠요, 걔네들을? 걔들을 어떻게 변별을 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통은 고3 모의고사 이런 거 어려운 문제들의 기법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출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고등학교 모의고사까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워지네요. 방송하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 어려운 학교는 그래요. 뭐 자사고라든지. 지금 문법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문법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어휘나 문법은 조금 맘만 먹으면 쉽게 끝낼 수 있는 심플해요. 파트죠. 네. 요거 집중적으로 하면 문법은 한 번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한 번 하는데 보통 한 2개월, 3개월 하면 돼요. 2, 3개월. 사실 그래서 특강 같은 거로도 네. 쫙 하고 또 문제 한번 쫙 풀고 이러면 돼요.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자, 그럼 이제 본판이 남은 거죠. 네, 독해라고 지금 하신 거, 이른바 문학과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는 거죠. 예, 이 문학과 비문학이 이제 정체가 이제 불분명하고 문법은 사실 정해진 양, 정해진 분량이 있어요. 어휘는 꾸준히 가는 거예요. 어휘력이라는 거는. 근데 이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네. 생각해-봐야죠. 두둥. 그래서 독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제 네. 문학하고 비문학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지문이에요. 지문. 국어라는 시험은 결국 지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느냐예요. 근데 먼저 이제 문학부터 얘기하자면은 네.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 소설 이런 거를 읽는 방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예. 시라는 거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게 시예요. 소설이라는 것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회의 모습을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소설이에요. 그 읽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작품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작품별로. 네. 그러니까 시면 시, 쭉 작품을 공부하는 거예요. 소설이면 소설, 쭉 작품 공부해. 고전시? 그럼 고전시가의 작품을 쭉 공부하고. 네. 고전소설, 고전소설 쭉 공부하는 거예요. 작품을 충분히 공부해 놓는 게 문학에서는 중요합니다. 여러 작품들을 공부해야 문학을 보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등과정에서 내신이 한 달 반씩 6개월이 내신이라면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문학작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현대시, 필수 현대시 50선, 뭐 100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고전시가 필수 고전시가 뭐 30개 그런 거 공부해 놔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특강을 들어도 되고 또는 뭐 EBS에 작품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쭉 들어도 되고 문학이 편안하게 여러 작품들을 공부해 두는 거 여러 개 공부를 해두면은 이제 문학 보는 힘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해요. 살짝 드는 느낌이요. 예. 비문학하고 비교했을 때 네. 문학은 예. 살짝 암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기본 암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문학도. 네. 개념의 부분이 좀 강하다. 이런 건데 문법보다는 약해. 그러니까 문법이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비문학은 좀 개념이 사실상 없어요. 독서는. 문학은 그 중간 정도에 있어요. 개념이 조금 있고 하지만 이 문학도 이 문해, 독해가 좀 있습니다. 비문학은 이 중등 과정에서는 이 비문학은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선생님이 논설문, 설명문 설명하면 그거 듣고 그냥 내신 시험 보면 돼요. 그냥 암기해서 보면 돼. 뭐 딱히 뭐 다른 시험도 없어, 독서는.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게 비문학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뒤통수 세게 맞습니다. 마지막 수능 날에는 비문학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애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이 비문학이라는 거는 사실상 공부할 게 없는데 공부할 시스템도 없어. 근데 이 비문학이 고등학교 올라서 갑자기 핵심 키맨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문학을 해줘야 돼요. 그 비문학을 뭘 하냐.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풀어야지 뭐. 혼자서 푸는 거예요. 꾸준하게. 자, 그러면 네. 제가 아까 이제 문학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개념이 조금 있지만 지문을 읽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얘기했고, 왜냐하면은 처음 보는 문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처음 보는 비문학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읽는 힘을 길러야 되잖아요. 일단 방법은 독서, 책 읽기가 있지만 한계가 있어 사실은. 책 읽기 한다고 우리가 시를 잘 읽지는 않는 것이고, 문학 지문도 잘 읽고 비문학도 잘 읽고, 그런 아이가 되려면 공부를 어떻게 할까? 문해력이라는 거는 기본 키워드가 반복과 사고예요. 책을 읽을 때 그 책에서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그걸 건너뛰면서 책을 얘가 읽는다면 얘는 이 책을 읽는 의미가 없어요.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얘는 이거를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그 부분은 반드시 사고 능력을 요구합니다.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사고 능력을 가지고 그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 순간 얘의 독해력과 문해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독서 활동, 책 읽기 활동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건너뛰면서 읽어. 왜냐하면 책이라는 거는 슬렁슬렁 읽어도 전체적인 내용은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 반복과 사고 활동을 별로 하지 않은 채로 독서를 한 거예요. 그럼 실력 향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 애들이 대부분 중학교 때 시중에 문제집을 사서 국어를 풀 때 그냥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이렇게 푼다고요. 그리고 맞으면 넘어가. 틀리면은 해설지를 보고 여기 있었네 하고 넘어가. 이런 방식의 그 공부는 무의미합니다. 시간 낭비예요. 지금 반복과 사고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조금 더 이제 깊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공부라는 건 되게 간단해요. 영어 있잖아요, 영어. 그러면 우리가 영어 지문을 거의 100%에 가깝게 해석하는 애가 문제를 잘 풀게 돼 있어요. 50% 해석하는 애는 그만큼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문 해설을 우리가 스스로 하잖아요. 해설지 보고 지문에서 읽지 않잖아요. 이 해석, 즉 해설지에 있는 그 해석을 내가 하죠, 영어는.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수학은 해설지에 있는 풀이 과정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해설지에 풀이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써서 내가 쓴 풀이 과정과 해설지가 맞는지 매칭하는 거예요. 내가 풀려고 하다가 어떤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만 한번 잡아서 해설지를 바로 본다면 얘는 절대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포인트만 잡아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막상 써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결국 해설지 보지 마. 다 보지 마. 네가 끝까지 풀이 과정을 쓰려고 해봐봐. 여기서 실력이 향상돼요. 얘가 풀이 과정을 쓰려고 막 고민을 30분을 했어. 결국 못 풀었어. 그러면 이 30분이 공부 안 한 걸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공부한 거예요, 얘가. 근데 어떤 애들은 안 풀려. 해설지. 안 풀려, 해설지. 얘는 그런 식으로 1시간에 30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절대 실력 향상 안 됩니다. 근데 얘는 한 문제를 30분 걸렸어. 못 풀었네, 결국. 해설지 봤어. 아,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이 30분이 얘한테 의미 있는 거예요. 네. 국어도 똑같은 겁니다.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를 내가 써야 돼요. 지문에 해당하는 선지가 답인 이유와 답이 아닌 이유를 쓰라는 얘기시죠. 그렇고 해설지 보면은 우리가 비문학 독서라고 하면은 단락별 소주제 써 있죠. 내가 단락별 소주제도 쓰고 이 문제가 뭘 물어봤는지도 쓰고 1번은 어디에서 틀렸는지도 쓰고 2번은 왜 맞았는지 쓰고 이걸 내가 쓰고 나서 수학처럼 풀이 과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학습을 꾸준히 하면 뭐가 되느냐? 반복과 사고 학습이 됩니다. 지문을 반복해서 읽고 자꾸 사고를 하게 돼요. 치밀하게. 마치 수학의 풀이 과정을 쓰듯이. 네.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내가 쓴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해설지를 내가 만든다. 거의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해설지 지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문을 계속 읽고 문제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맞은 문제 넘어가고 틀린 문제는 해설지 한번 읽고 넘어가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애들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 기출 모의고사 1학년 거 갖고 해야 되겠죠? 3학년이면은. 스타트를 1학년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완성도를 어떻게 잡을지. 완성도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별로 등급 컷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1등급 정도 나오면 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등급 나온 애들이 막 수능 때 4등급 나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국어는. 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한 번 공부를 해두잖아요. 잘 안 떨어집니다. 언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우리가 빨리 읽는 연습을 한다고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빨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풀이 과정을 다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래도 쓰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내가 이 답을 맞췄냐 안 맞췄냐는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문 장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문과 씨름하는 과정을 얘가 가져야 돼요. 저는 고3 애들한테 그걸 시킵니다. 비문학 지문이 있으면 야 여기 지문 이거 어렵지? 요거 구조도 한번 작성해봐. 구조도요? 예. 1단락은 민주주의의 의의. 1번은 뭐 장점, 2번은 뭐 장점. 이게 구조도라고 한다면 그걸 작성해오라고 그래요, 얘들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시간도 없는데,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수학의 발상에서 온 거예요. 수학은 말이죠. 문제를 푼다는 게 뭘 의미냐면은 풀이 과정을 쓰는 거예요. 수학은. 근데 국어에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필로 가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수학에서 모의고사 풀이를 많이 해야 되듯이 국어도 모의고사 풀이를 많이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수학은 모의고사 풀이가 결국 풀이 과정 쓰는 거예요. 그럼 국어도 결국 모의고사 풀이가 풀이 과정 쓰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